안녕하세요. 헬로 딥러닝 남세동입니다. 오늘 드디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계획인데요. 지난 1, 2화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봐야 뭐 중학생 정도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화보다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 2화에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또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지 그리고 지도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딥러닝은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인공신경망 말고 더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의 딥이라는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큰 인공신경망 정도로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상세히 보기 전에 우선 현재의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의 얘기라서 조금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들어보시면 별 얘기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화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는 단순히 숫자를 처리하는 계산기일 뿐인데요. 그 계산을 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CPU라고 하죠. 이 CPU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010을 숫자들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not, 그러니까 영어의 not, 그 not이라는 회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저 A가 인풋이고 out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웃풋인데요. A에 0이나 1 하나를 받아서 아웃풋으로 그 0이나 1 중에 하나를 내는 건데, 0이 들어오면 1을 내고 1이 들어오면 0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회로로는 AND라는 회로가 있는데요. AND, 그리고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A하고 B하고 두 개를 입력으로 받는데 A하고 B 둘 다 1일 때만 출력을 1로 합니다. A나 B 중에 하나라도 0이면 항상 0을 출력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카페를 찾고 있는데 조용하고 또 디저트도 맛있고 이런 카페를 찾는다고 할 때는 이 AND 회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회로로 이 NAND라는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는 not AND입니다. AND랑 똑같이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를 출력으로 내는데 출력이 AND하고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가 1일 때는 0이고 AND가 0일 때는 1인 거죠. 보시면 AND는 이 출력이 0001이었는데 NAND는 1110이 됩니다. 그런데 이 NAND라는 녀석이 참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NAND만으로 방금 보신 not이나 AND 그리고 다른 뭐 OR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게이트들을, 다른 회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01011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처리를 하건 간에 사실 NAND만 모으면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0101 처리하는 것, 그것도 이 NAND라는 것 하나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진공관 같은 것을 가지고도 NAND 같은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느리겠지만 컴퓨터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가 나오고 그 트랜지스터를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모아서 CPU나 GPU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온갖 일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0101 때문입니다. 이 0101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9세기의 조지 불 또는 20세기의 앨런 튜링, 클로드 셰넌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지금의 이 스마트폰이나 가상현실까지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셨던 카밀로 골지라는 분과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둘이 별로 안 친해 보이죠? 이 두 분은 신경망,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말고 사람의 두뇌에 있는 진짜 신경망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셨는데요.
우리가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잖아요. 손으로 얼음을 만지면 이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손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차갑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감각신경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러면 손을 떼야겠다라고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운동신경이지요. 그래서 이런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가 이렇게 통신선이나 전기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재밌는 점은 두뇌를 열어봤더니 뭐 CPU나 메모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들만 잔뜩 있더라는 거죠. 감각신경에 있는 뉴런, 운동신경에 있는 뉴런, 그런 종류의 뉴런이 두뇌에도 가득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기억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골지와 카할, 이 두 분은 1906년에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서로 싸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싸운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주요한 논점이 뭐였냐면, 이 신경망이 다른 세포들처럼, 그 당시에도 이미 세포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세포들처럼 어떤 독립된 개체들의 모험이냐, 아니면 이 전체가 거대하게 연결된 그런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가 돼서야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신경망이 세포 같은 이런 독립된 것들의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할이라는 분 말씀이 맞았던 거고요. 그렇게 신경망을 이루는 세포들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뉴런의 동작을 잘 살펴봤더니 하나의 뉴런은 앞쪽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받는데요, 그 신호의 강도의 총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러니까 좀 세게 들어왔다 이러면 그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가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인공신경망 얘기를 한다는 게 낸드랑 뉴런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요. 예, 이것들이 다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벽돌 깨기를 플레이한 그 녀석의 인공신경망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것이 사실은 퍼셉트론이라는 하나의 작은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그 생물에서의 뉴런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에서의 뉴런을 부르는 옛날 말이고요. 아무튼 이런 복잡해 보이는 인공신경망도 그 내부를 뜯어보면 이 퍼셉트론들의 모음입니다. 알파고도 내부를 뜯어보면 이 퍼셉트론들의 모음이고요. 기가진이도 뜯어보면 이 퍼셉트론의 모음입니다. 아까 보셨던 CPU라는 녀석이 사실은 뜯어보면 이런 단순한 회로들의 모음이고, 또 사람의 두뇌도 잘 보면 이런 뉴런들의 모음이듯이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우리말로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녀석 또한 이렇게 단순한 뉴런들이 잔뜩 모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생각한다기보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좀 간략화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을 이해하면 딥러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심지어 수식도 나올 건데요. 그 수식이라고 해봐야 곱하기 더하기 정도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뉴런 그림에서 이 왼쪽이 신호의 입력, 그리고 이 오른쪽이 신호의 출력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퍼셉트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그리고 입력 출력이라고 하면 머신러닝 설명할 때 나왔던 이 y는 wx에서 x가 입력, y가 출력인데요. 이 퍼셉트론 그림에서도 그 x, y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입력이 x가 되고요, 오른쪽 출력이 y가 되고, 이 가운데가 w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지 말지 어떤 결정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선 이 출력, 오른쪽에 있는 이 출력은 뭐 발급할 거면 1, 안 할 거면 0 해서 1, 0이 될 테고, 숫자죠. 그리고 입력 부분, 이 x들도 이제 숫자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갖고 있는 예금, 매달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대출금 정도를 입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들을 합쳐서 평가 점수를 만들고,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금이나 월급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기로 하고요. 대출금은 안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x0, x1, x2가 다 숫자인데요. 이 녀석들을 w0, w1, w2를 다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w0, w1은 플러스가 될 테고요, w2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별거 아니죠. 그냥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x0 곱하기 w0,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이렇게 해서 시그마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곱하기 더하기해서 나온 숫자를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z는 숫자 곱하기 숫자 더하기 뭐 이렇게 한 거니까 숫자죠.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5, 마이너스 7 이런 숫자예요. 그 하나의 숫자가 나온 거를 또 다른 하나의 숫자 y로 바꿔주는 이 숫자와 숫자를 매핑해주는 함수를 f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f라는 함수, z를 y로 바꿔주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가로축이 z고 세로축이 y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함수 같은 경우에는 z가 0 이하인 경우에는 y를 0으로 하고요. z가 0보다 크면 y를 1로 합니다. 이걸 스텝 함수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딥러닝을 할 때는 이 렐루라는 걸 많이 씁니다. 얘도 뭐 별거 아니죠.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면 z가 그대로 y가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y가 0보다 크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0 이하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퍼셉트론이라는 거 하나는 입력들을 다 모아서 곱하기 더하기를 한 다음에 0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 그 다음 출력을 내는 거예요. 숫자 하나를. 그렇게 보면 아까 저희 두뇌에 있는 실제 뉴런, 그 녀석이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의 강도가 세면 다음 뉴런으로 넘겨준다고 했었는데요. 그것과 닮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그 사람의 뉴런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CPU도 낸드를 아주 많이 모아서 하고 사람의 두뇌도 뉴런이라는 게 아주 많이 모여 있듯이 이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도 퍼셉트론을 하나로 하진 않고요. 퍼셉트론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모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모으는지 아주 제일 간단한 예로 보겠습니다. 또 회로인데요. 이 회로는 XOR라고 불리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입출력을 가진 회로인데요. 매우 간단한 예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 입력이 고양이 그림이 되고 출력이 개냐 고양이냐 0이냐 1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을 모아서 이 XOR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면요. 예, 이렇게 퍼셉트론 3개를 모아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XOR의 입력 중에서 0, 1인 케이스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에 일단 0, 1을 놓고요. 그 다음에 저 첫 번째 뉴런을 곱하기 더하기를 해보면요. 0 곱하기 1, 1 곱하기 1 해서 더하면 1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0은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0을 더하면 1이고요. 그래서 저 뉴런의 Z는 1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F는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스텝 함수였기 때문에 0보다 큰 경우에만 1이 나갑니다. 지금은 Z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나가죠. 그래서 X3라는 저 뉴런의 출력에다가 일단 1이라고 써두고요. 그런 식으로 뉴런, 두 번째 뉴런도 계산을 하면 X4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뉴런도 곱하기 더하기를 해보면 마지막에 결과가 1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OR에서 입력이 0, 1이면 출력이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퍼셉트론 3개를 가지고 W 9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드리진 않을 텐데요. 지금 잠깐 스톱하셔서 나머지 3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입력이 00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여서 알파고도 되고 자율운전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순한 녀석인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목적으로 제가 해본 것처럼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총 뉴런이 3개가 있고 W가 9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XOR라는 것이 구현이 된 거죠. 근데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입력되는 숫자가 뭐 몇만 개, 몇백만 개의 숫자가 입력이 되고요. W도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됩니다. 학습이 끝나면 저 W는 고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입력으로 들어온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X들을 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W들을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 맨 마지막에
0 또는 1이 나와서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아니, 개, 고양이 구분이 어떻게 그렇게 곱하기 더하기만 가지고 되느냐. 예, 그건 상당히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저 W를 지금 엑소와 같은 경우에는 뭐 눈앞에 9개만 잘 정하면 되니까 사람이 손으로 정할 수도 있을 텐데, 개, 고양이 구분 문제처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있다면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고요. 앞으로 헬로 딥러닝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시겠지만, 지금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 W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니 어떻게 곱하기 더하기만으로 되느냐, 예, 그것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 고양이가 곱하기 더하기로 풀리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고양이는 되는데 음성인식도 될까 해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바둑이란 것도 이런 곱하기 더하기로 될까 했더니 되는 거예요. 뭐 그림도 그릴 수 있을까 했더니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운전도 될까 했더니 자율운전도 되는 것 같아요. 번역도 될까? 예, 번역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걸로 뭐 많은 게 되나? 예,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